지금 김경재 후보를 얘기할 때 아까 이 전광훈 목사와의 그 연계, 거기에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가 지금 당을 바꿔서 출마하게 된 계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원래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를 쭉 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부터 참여를 하셨고요. 또 선거 공보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그런 그 포인트를 두는 대선 전략을 예. 구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과 이 선거의 강조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우선 그건 해주시죠. 15대 국회로 돌아가는데요. 15대. 네. 1996년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종로에서 출마를 했어요. 종로에 출마를 했는데 이종차 후보에게 1위를 뺏기고 제가 2등을 했어요. 그 양반 4만 표, 제가 3만 표를 받았는데. 네, 어느 당으로 출마하신 겁니까? 민주당 당시. 민주당. 이종찬은 한나라당이었고요. 한나라당이었나? 예, 예. 민자당? 민자당이었죠. 그 그렇군요. 3등이 정주영 씨의 국민당. 이내은이라고 현대건설 회장. 현대건설 그 양반 회장까지 3위를 했죠. 하셨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서 제가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어제도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종찬 후보 쪽에서 흑색 선전을 했는데 너무 지나친 걸 했어요. 네. 뭘 했냐면 당시에 좀 신진 그 가수로서 유명한 어떤 가수하고 김경재가 스캔들이 있다는 걸 10만 장을 뿌렸어요. 여가수하고. 근데 제가 지들이 그 인쇄소를 잡았더니 네. 인쇄소에서 10만 부 찍었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현실이라는 가수인데. 유현실, 예. 제가 알죠. 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목노주전 불렀던 목노주전. 아주 멋쟁이 가수인데 그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어떤 다른 변호사, 네. 변호사하고 친해요. 친한데 그것을 이용해서 김경재 유현실을 딱 만들고 찍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김경재 변호사입니까? 박경재, 그건 박경재 변호사구나. 그런데 이제 박경재 변호사하고 저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게 유펜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그 사람 로스쿨 다녔고 그리고 돌아와서 MBC에서 MBC 진단이라는 걸 1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박경재하고 김경재를 많이 혼동해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것을 이용했던 모양이야. 아니 그러니까 유현실하고 스캔들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 측 이제 선거 교역자들이 이건 선거 교역 부정선거로 하면 무조건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유현실 맞네. 얼굴 저러니까 또 저렇게 보이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법정 비용이 뭐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선거 다 끝나고 났는데 3천만 원이 없어 쩔쩔 매고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종찬 의원이 우리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버리는 거야. 한 번은 DJ가 저를 불러가지고 아니 그 이종찬이가 이쪽에 들어가겠다는데 그거 어떡하지?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선거 문제를 가지고 이걸 판가름 하고 나와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의원 한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30년 DJ를 모실 그 과정에서 그 양반이 두 번의 미국 그 망명. 그렇죠. 제가 다 수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정말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야, 정치가 무섭구나. 그래서 내가 정치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망명가로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늦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망명자로. 그렇군요. 가장 늦게 들어온.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DJ가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막 고함을 지르고 요새 저 해외 전화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국제전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미련이 있어서 이제 한 몇 달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종로는 빼앗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대를 제 고향 순천으로 내려갔죠. 순천으로 나가니까 뭐
당시에 제가 90.8% 전국 최다 득표했습니다. 아, 순천에서? 예. 예. 그게 그럼 15대 때입니까? 15대. 15대 그래서 때. 만나서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보궐선거로 박근혜 후보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같이 만나요. 그렇군요. 딱 제 건너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구 달성 보궐선거. 보궐선거. 나 그러니까 그렇군요. 국회가 들어오면 처음에 국회가 뺑뺑 돌아가 어디 저 인사불성인데 잘 못 찾습니다. 예. 어리벙벙해요. 네. 그러니까 2년 차이라는 게 굉장해요. 그런데다가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김영욱 회고록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명 높은 사나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박근혜 의원이 그래도 퍼스트 레이디를 했기 때문에 다 예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사람도 다 그렇겠죠. 회의 전후에 가서 인사하고 네. 근데 너는 하고 그냥 목념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인사를 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했어요. 뭐 내용은 정확하게는 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책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잘 쓰셨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덕담을 상당히 했군요. 그래서 예. 이제 바로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김영욱 회고록. 그래서 네. 갑자기 친해졌죠. 갑자기 친해졌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평양을 갔다 오는 신부를 받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명으로 밀사로 갔다 오다가 북한에 현금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를 들어가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가 결별을 하게 됐어요. 좋게 말해서 제가 팽당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현금을 많이 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고난의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김정일이가 손들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햇볕 정책을 반대는 안 하지만 햇볕 정책 사계론자예요. 능신용으로 조정합시다. 돈 많이 주면 큰일 납니다. 부메랑 돌아옵니다. 네, 미사일로. 네. 네. 아니, 그리고 언젠가 그 책임이 선생님한테 오니까 나는 보통 사색서는 그냥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싫으면 싫고 좋은 좋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런 대로 빛나는 정책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 그것 때문에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조언이에요. 올바르죠. 제가 30년 이상 선생님의 부하로 네. 내가 처음에 대통령 선거 71년에 나올 때 제가 공보비서였어요. 그래서 선거를 4번을 제가 다 관계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당선됐을 때 제가 홍보위원장으로 그 양반의 구호 준비된 대통령 그것이 김경재 작품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면 선생님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들이 그거 좀 참고 제가 가서 본 가름이 있으니까 참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더니 한참 하다가 그러면 자네는 국회 가서 이래 하고 저를 내치더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이 박지원입니다. 그 박지원이가 그 또 뭐 돈 보내고 어떻게 하고 그렇죠. 대북 송금. 네. 바로 이제 그걸 하기 직전에 제가 갔다 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8년 동안 아주 고난을 겪었죠. 공천도 못 받고 아주 우스운 15대, 16대 때는 다 순천에서 2번 그렇죠. 연속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하여간 이상한 다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네. 하여간 제가 8년 동안을 불운하게 압력을 받으면서 고소 고발 당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노무현한테도 내가 고발 당하고 명예훼손했다고 명예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전화가 와가지고 네. 김 선배 나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뭘 어떻게 도와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는데 후보가 호남 지역 그리고 서울에 있는 호남 유권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할 때, 처음 붙을 때.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호남의 중도 우파들이 좀 도우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계산을 해본 결과 그 양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가장 최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기가 한 145만 표 정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네. 왜냐하면 경상남북도에서 이긴 표 그거하고 충청남북도에서 한 7, 80만 표 이겨가지고 올라오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와장창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호남 사람이 서울에 3분의 1, 2분의 1 산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 호남도 영향을 미치고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은 이유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NLL을 풀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어려지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조심하면 북한의 어부가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풀겠다 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은 어로 사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네.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북한을 갔다 와본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걱정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겠는데 광화문에 우리 동지를 다 수십만 모아놓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초청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 차제에 아하. 박근혜 후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화갑 선배하고 네. 한광호하고 한광호는 제가 동기고 아하. 한화갑은 1년 선배입니다. 네. 나이는 좀 우리보다 한 서너 살 많지만 대학은 1년 선배. 그렇군요. 세 분과 같이 여기를 왔어요. 호남 삼총사가 이리 온 겁니다. 아. 호남 중도 우파가. 그러네요. 그래서 간신히 그 선거를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자로서는 우리가 참 고마운 입장인데 우선 한화갑 선배는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에 하기가 어려워요. 아. 장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적십자사 총재를 하거나 이래야지. 그렇죠. 예. 그러나 나나 한광은 좀 다르죠. 아무나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광은 그다음에 이제 탄핵 직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이야. 서로 다른 대통령의 비서실장. DJ 비서실장. 그렇죠. 예, 박근혜 비서실장. 그때도 그러네요. 이제 비서실장을 한화갑이 이제 한광호가 아니냐 김경재가 가느냐 하는데 네가 거기 가 있고 나는 밖에서 싸움을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탄핵을 막으려고. 그런데 한광호 의원이 저한테 전화한 거, 야 경주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이 통과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낙관론이 팽배했단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당시에 총리를 했던 황교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기를 우리가 많이 요구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예.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뭐 개인에게 네.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꼬당하고 당해서 그 후부터는 박근혜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제 정치 활동의 가장 중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와서 지금 이제 10년 딱 넘어서 네. 23년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의 문제는 박근혜의 탄핵에 대한 명예회복, 그걸 재심을 하고 네. 사리에 맞는가 이런 것을 해봐야 되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신한국당입니까? 그때 이쪽 사람 62명이 내응을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때 신한국당 의원이 120명이 됩니다. 62명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120인가 122명인가 됩니다. 그 사람 중에 6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법사위원장 권성동이 그 사람이 이걸 안 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하여간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탄핵을 민주당이 했다기보다는 이쪽에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탄핵은 안 되죠. 불가능한 건데. 아니, 김무성, 그렇죠. 유승민 등등 이렇게 맞습니다.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와서 그다음에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가기 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노무현 탄핵의 경우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예. 139인가 137페이지에 이의서를 썼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것은 옳지 않다. 네. 의견을 보지. 그것이 돌아가서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지 않은, 탄핵이 되지 않은 그렇죠. 주요한 이유가 하나가 됐는데. 그렇죠. 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그때 누군가 김기중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것도 안 썼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국무총리. 그 사람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니까 잘 알잖아요. 자기도 한마디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무사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노리는 게 뭐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하고 시계 만들고 돌리다가 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엉뚱한 다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뭐 다른 사람 내가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에 출마 안 한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의 정치적 성실성, 어떤 도덕적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해. 뭐 그렇군요. 불신한다는 것보다는 네. 확신이 좀 부족해. 네. 앞으로 많이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니까 확신을 아직까지도 잘 못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강경파들에 의하면 뭐 나머지 임기 뭐 1년 2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목가적인 낭만론이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네. 적어도 정식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법률의 절차가 옳지 않았다. 혐의가 9개, 큰 혐의가. 네. 그런데 9개 중에 8개는 전부 무효가 됐어요. 근데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간접적 뇌물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정유라에게 말 세풀 빌려달라는 거. 삼성. 네. 근데 그것도 말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족보는 삼성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죠. 겁니다. 그리고 예. 당시에 예. 어떤 대회든 간에 아무튼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원해 줄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직접 말한 것도 아니야. 그냥 묵시리에 했다는 거예요. 묵시적 첨단. 묵시적 그게 첨단. 말이 됩니까? 그렇죠. 묵시적 말이 첨단. 그래. 그래서 예. 이거 당치도 않는 건데 이것을 저는 그 정치적 배우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 언론에 이건 탄핵감이라고 막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당이 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중국 공산당하고 MOU가 다 있습니다. 업무 협약 관계. 네. 생각보다 깊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더 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탄핵의 정치적 배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예가 탄핵이 경북 칠곡 성주에서 됐죠. 네. 성주를 만드니까 경상북도와 대구에 있는 한나라당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다 받아가고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겠죠.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네. 대구 경북 지역 의원 전원이 사드를 반대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공작의 방법이고 당시에 촛불 집회에는 수많은 중국 학생 6만 명이 계속 그랬고 그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촛불 집회에 일당 3만 원 아르바이트 광고가 나와서 기사화되기도 했고 그렇죠. 민노총. 민노총으로 예. 일본 공산주의 추종선인 JR 철도 노조가 집회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는 기사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좌우당 간에 이재명이 안 되는 건데 당시에 그렇게 험악한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장 예, 윤석열 팀장. 검사가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나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 윤석열 바로 밑에 누구예요? 권영세 있고 뭐 주호영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하면서 내일 모레까지 네. 니들이 그걸 정해주라. 사과를 하면. 네. 그럼 오늘 지지할 수 있다. 지지 선언을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쭉 나오면서 그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와서 네.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와서 마라톤을 해서 마라톤 5m 직전에 제가 스톱하겠다 그랬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아무 지지도가 안 나온다는데 지지를 하는데 빼버려요. 저는 우리 조사.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기는 5 내지 7%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 박근혜 세력이거든 이게. 근데 이 조중동에서는 빼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겠죠. 네. 네. 허경영이는 올려도 저는 뺍니다. 네. 허경영은 올라다 대세 지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 정치 기획자들은 네. 제가 일정한 세력, 소위 광화문 세력의 상당한 부분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예. 아.